친구와 함께 난생 처음 야간 등산을 올랐다. 사실 나는 등산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산을 타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속했다. 하지만 내 가장 친한 친구 영준이와 술자리에서 내기를 한 게 화근이 되어 이렇게 억지로 산행에 끌려온 것이다. 이게 말이야, 직접 해봐야 그 진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지. 몸소 체험하는 거랑 그냥 말로 듣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 너. 두고 봐. 정상에 가서 맑은 공기를 딱 마시는 순간 야, 이거구나 이런 생각 할 테니까. 혼자 잔뜩 들떠서 싱글벙글 웃는 녀석이었다. 야간 산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캄캄한 산속을 헤맬 거라 생각했는데 등산로는 그리 어둡지 않았고 오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 놀라웠다. 확실히 높은 곳에서 본 경치도 제법 볼만했고 마침 날씨도 좋아서 밤하늘의 별도 예뻤다. 어쩌면 친구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잠시 들었지만 곧 서서히 체력이 바닥나고 찝찝한 땀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하자 여지없이 짜증이 밀려왔다. 결국 힘들게 도착한 정상에서 내가 얻은 것은 목표를 이루었다는 희열이 아니라 피곤한 몸뚱이야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그저 간절함 뿐이었다. 아, 야, 됐으니까 그냥 빨리 내려가자. 그냥 빨리 가서 씻고 잠이나 잘래. 친구의 일장연설이 시작되기 전에 입을 곧바로 막아버리고는 하산을 시작했다. 올라올 때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보였지만 내려갈 땐 단 둘뿐이었다. 그래서 그랬을까? 아까와는 달리 은은히 느껴지는 한기에 괜시리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숨이 차오르는 것도 있고 서둘러 나가려던 그때 갑자기 앞서가던 친구가 악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야, 괜찮아? 서둘러 다가가 보니까 어디서 뭐에 찔렸는지 친구의 발목 부근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완벽한 등산 장비를 착용한 친구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리 다쳤을까? 나뭇가지 따위로는 이런 상처가 날 리가 없었으니 어디선가 튀어나온 새기둥이라도 있을까 싶어 나는 이곳저곳을 찾아봤지만 아무래도 보이는 건 없었다. 야, 대체 뭐에 찔린 거야? 걸을 수 있겠어? 일단 일어나봐.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는 친구를 가까스로 일으켰지만 도저히 걸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난감해하며 주변을 둘러보던 그때 하산길 오른편에 있는 허름한 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비추고 있었기에 사람이 있는 듯했지만 뭔지 모를 집의 분위기 때문에 묘하게 거부감이 들었다. 이거 올라올 때도 저런 게 있었나? 기억이 없었기에 조금 꺼림칙한 느낌이었지만 지금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난 친구를 부축해서는 곧장 그 집으로 다가갔다. 집 앞에 친구를 기대 앉히고는 주저하며 낡은 문을 마주했다. 야, 너 뭐하게? 여기 일단 사람 사는 집 같으니까 전화 좀 빌려 쓰게. 너 다친 거 싫어할 것도 좀 빌리고. 친구 역시 나처럼 찝찝한 기분인 듯 했지만 당장에 방법이 없었으니 뭐라 말을 하진 않았다. 나는 괜시리 심호흡을 하고는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저 계세요? 저 혹시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저기요! 대답은 없었다.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며 무심코 손잡이를 잡아당겨보니 별 저항도 없이 스르륵 하고 열렸다. 문이 내는 기분 나쁜 소리에 곧바로 돌아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친구를 저대로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 들어서자 바깥은 또 다른 의미로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마당은 넓었고 아주 큰 사당과 휘황찬란한 조각상들과 불상들이 양갈래로 질비해 있었다. 저 실례합니다. 저 혹시 누구 안 계신가요? 사당 안쪽에 향이 피어져 있는 것을 보니 분명히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나는 분위기에 압도되어 포기하고 나갈까 생각하던 그때 사당 뒤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기묘한 소리였다. 마치 무언가를 개걸스럽게 먹는 듯한 소리. 저기... 조심스레 사당 뒤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사당 뒤편에는 한복을 입은 노파 한 명이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할짝이고 있었다. 기괴한 모습에 몸이 굳어버린 그 순간 노파의 움직임이 멈추었다.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가 사라지자 이 허름한 공간이 모두 침묵으로 채워졌다. 숨막힐 듯한 고요함이 심장을 옥죄어옴을 느낄 때쯤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자글자글 주름진 얼굴에 동공은 짐승처럼 쭉 찢어져 있었고 입가엔 피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노파는 웃으며 내게 돌아섰다. 그자 노파의 손에 든 고깃덩어리가 내 눈에 들어왔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알고기. 무슨 고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절대로 알고 싶지도 않았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며 노파는 내게 다가왔다.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만이 간절했지만 몸은 전혀 움직여주지 않았다. 마침내 내 코앞까지 다가온 노파의 피 묻은 손이 내 목 언저리를 스친다 느낀 순간 난 토해내듯 비명을 질러대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밖으로 튀어나갔다. 마당을 가로지르고 반쯤 열린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대로 산 아래로 뛰어내려가려던 나는 문 밖에 앉혀두었던 친구 생각에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뭐야? 여기 어디야? 얘는 또 어디 갔어? 이상했다. 내가 보고 있는 건 아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음침하고 낡은 집 대신에 멀끔한 기와집이 기세 좋게 자리하고 있었고 친구의 모습 또한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어두운 등산로가 아닌 넓은 대로변 한가운데였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그러고 보니 정신은 몽롱했고 기운은 없었다. 나는 홀린 듯이 다시 내가 나온 집으로 찾아 들어갔다. 마치 내가 원래 가야 할 곳이 그곳이었다는 것 마냥. 집안 역시 비슷한 듯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말 그대로 부잣집 앞마당 같다고 할까?
마당에 놓인 고풍스러운 장식물들을 가만히 서서 감상하던 나는 달콤한 향기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찾아간 방 안에는 아리따운 여인 한 명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난 연인에게 안기듯 그녀의 품을 찾아 들어갔고 그녀 역시 당연하다는 듯 날 무릎 위에 올리고는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 행복하고 편안한 느낌. 이게 꿈이라면 절대 깨고 싶지 않았다. 몸에서 힘이 점점 더 빠져나가는 것처럼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지만 뭐 이제 와선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다. 그냥 이대로 푹 잠들고 싶었다. 스르륵 눈이 감기던 그때 문득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리를 다친 채 날 기다리고 있을 친구. 난 화들짝 놀라며 급하게 눈을 떴다. 그와 동시에 끔찍한 악취가 내 코를 찔러대었다. 내가 누워있던 곳은 아름답고 따뜻한 방이 아니라 처음 보았던 그 낡고 허름한 사당 아니었다. 그리고 나를 아는 채 쓰다듬어 주고 있던 것은 여우? 괴물? 이걸 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하얀 털로 뒤덮인 여우 같은 짐승이 노파가 입고 있던 그 한복을 입은 채 날 쓰다듬고 있었다. 빛나는 송곳니를 드러내며 기묘한 미소를 지은 채 난 비명을 지르며 그 여우 괴물에게서 떨어졌다. 괴물은 내가 깨어난 것이 화가 났는지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며 세 개의 긴 꼬리를 마구 흔들기 시작했다. 당장이라도 내게 달려들 기세였기에 난 온몸을 던져서 사당문을 부수고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다. 어깨가 부서질 듯 아팠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엄살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여우 괴물은 쇠가 갈라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를 내며 나를 뒤쫓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대문 밖을 나선 나는 풍경이 또다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번엔 산길이었지만 내가 아는 그 등산로가 아니었다. 당장이라도 내 눈을 찌를 듯한 기괴한 침엽수가 빼곡하게 자리 잡은 숲. 한 발짝만 앞으로 나가도 날카로운 잎들이 내 온몸을 들쑤시 놓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느긋하게 가지를 헤치며 나갈 수 없는 노릇이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울음소리에 난 더 이상 생각하기를 멈췄다. 그리고 곧바로 그 가시 같은 나무숲으로 뛰어들었다. 얼마 가지 않아 내 몸은 상처와 핏물로 가득해졌다. 옷 따위는 해진 지 오래고 신발 역시 너덜너덜해졌다. 산채로 스절게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을까?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보다도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난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 전력으로 달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아보면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여우 괴물이 섬뜩할 정도로 빠르게 나를 바짝 뒤쫓고 있었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힘들고도 고통스러웠다. 그냥 저놈에게 잡히는 게 지금보다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지만 공포심 때문에 몸은 계속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얼마를 달려야 이 숲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숲의 끝은 있을까? 저 괴물은 대체 언제 사라질까?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으면 이 고통도 사라지고
편해지지 않을까. 지독하게 많이 흘린 피 탓인지 아니면 너무 지쳐서인지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아주 잠깐, 대략 1초 정도 몸에 힘이 풀렸구나 싶었지만 어느새 내 얼굴은 땅에 처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괴물의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 끝이구나. 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눈을 감았다. 야, 임마! 정신 차려! 너 여기서 뭐해? 날 찾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눈앞에 친구가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난 등산로에서 벗어난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어느샌가 해가 뜬 상태였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어지러지한 머리를 부여잡고 친구에게 물었다. 정상 찍고 내려던 중에 네가 갑자기 없어졌잖아. 한참을 소리치고 불러도 없길래 급하게 가까운 산장 가서 도움 요청했지. 진짜 밤새 찾아다녔어. 너 얼마나 걱정인 줄 알아? 근데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여기 발 헛디뎌서 떨어질 만한 데도 아닌데. 친구의 발목은 다친 데 없이 멀쩡했다. 당황스러웠지만 난 그냥 넘어져서 기절했다고 대충 얼버무리고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역시 어제 봤던 그 집은 없었다. 그냥 나쁜 꿈을 꾼 걸까? 그때 구조대원인 듯한 중년의 남자가 내게 말했다. 여기가 그렇게 산세가 험한 곳은 아닌데 사고는 꽤 자주 나는 편이에요. 등산로도 잘 닦아놓고 표지판도 잘 만들어놨는데 희한하게 길 잃고 쓰러지는 분들이 많단 말이지. 그냥 우스갯소리는 저희는 여우한테 홀렸다고 말해요. 동네 어르신들은 이쪽을 여우고개라고 부르거든. 여우고개. 어젯밤 보았던 여우괴물의 모습이 스쳐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야, 집에 가자. 친구에게 짧게 말한 나는 그대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삐걱거리는 몸으로 천천히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면서 맹세했다. 앞으로 절대 다시는 산에 오르지 않으리라.